결이 아이 맞지? 맞다고 말해 당장. 세리는 인생 일대의 위기에 몰린 나머지 장미애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결이 아이는 개뿔. 당연히 오범수의 아이였기 때문이죠. 장미애는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서 세리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세리의 입에서 오범수라는 이름이 나올까봐 장미애의 두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은 입술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신락 같은 기대는 단 0.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교수님 아이야. 기어코 우려하고 우려했던 대답이 나오자 그 순간 장미애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애지중지 키워온 딸 세리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갈기죠.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리야, 엄마랑 지금 병원 가서 그 아이 지우자. 그러자 세리가 장미애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세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장미애가 고심 끝에 두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술도가로 들어온 오범수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한이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과 룰이 있다고 우리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또다시 세리를 밀어내고 밀어냈지만 세리 혼자 마음고생하고 있을 걸 뻔히 아는데 오범수라고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리가 조교로 있었던 시절이 불현듯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세심하게 연구실을 지키던 세리의 빈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물론 새로운 남자 조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마음을 다해 일하는 세리보다는 당연히 실수도 잦았고 꼼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조교를 보면서 그때마다 오범수는 세리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오범수에게 제자와 사적으로 엮인다는 건 곧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장미애가 술도가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애써 잠을 청하는 오범수인데요. 하지만 장미애는 오범수와 다르게 이 사태를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장미애의 집착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세리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오범수가 아무리 세리를 밀어내도 세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장미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대학 강의실에서 오범수를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접지 않으면 않을수록 다치는 건 오범수라고 장미애가 세리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린 것이죠. 여느 때처럼 오범수는 책을 펼치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강의실 안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그 순간 강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장미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범수는 성큼성큼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장미애를 보고 심상치 않은 사건이 터질 것을 직감하는데요. 모든 시선이 장미애에게 쏠려있던 바로 그 순간 장미애가 학생들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네들 지금 오범수 교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강의를 듣는 거야? 니들이 교수라고 부르는 저놈이 내 딸을 홀려서 인생을 망쳤다고. 강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의 입이 벌어지고 속삭임조차 사라진 그 낯선 침묵 속에서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난생 처음 당해보는 공개적인 망신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 순간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어요.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리는 자신보다 오범수가 더 걱정됐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오범수를 보며 죄책감과 수치심이 뒤엉켜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죠. 결국 세리는 괜히 더 있으면 오범수가 더욱 난처해질까봐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리도 결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녀가 향한 곳은 차량이 아니라 놀랍게도 학과 사무실이었어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것 같았는지 아예 이참에 휴학을 해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저 지금 당장 휴학 신청할게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날 밤 세리는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오범수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대학교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요. 퇴근을 하고 나오는 오범수를 보자마자 세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오범수는 세리의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눈길은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말죠. 세리를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세리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순간 장미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꼴이었거든요. 차갑게 변한 오범수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지켜보는 세리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버린다면 영원히 오범수를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오범수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였는데 이제 학교마저 휴학했으니 아예 접점이 없어진 것이니까요. 결국 세리는 오범수가 이미 이사 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또다시 무작정 오범수의 집으로 향합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한 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는 세리. 하지만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건 오범수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세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묻는데요. 혹시 여기 오범수 씨 집 아닌가요? 그러자 남자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전 주인분은 오늘 이사가고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리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내리꽂혔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죠. 학교 앞에서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오범수의 싸늘한 모습이 떠오르면서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억지로 이사를 갔구나. 내가 교수님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세리인데요. 장미애가 몰고 온 폭풍의 여파는 오범수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점잖고 잘생긴 얼굴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건네던 교수. 수업 때마다 셔츠 소매를 걷고 칠판 앞에 서던 단정한 남자. 학생들의 발표에 언제나 경청하고 눈을 맞춰주는 사람. 그가 바로 오범수였습니다. 그런 오범수였기에 조용히 따르던 여학생도 많았고 그를 이상형으로 꼽던 학생들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그토록 신사 같던 사람에게 제자를 유혹해서 인생을 망치게 한 쓰레기라는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일종의 배신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그런 이미지였다면 차라리 배신감이 덜했을 거예요. 원래부터 바람둥이 이미지였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네 하고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오범수의 이미지가 너무 정반대였던 탓에 그가 감당해야 할 타격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죠. 점잖고 잘생긴 교수님에서 제자를 꼬신 바람둥이 교수로 호칭이 바뀌는 데는 단 하루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리 대신에 들어왔던 남자 조교도 오범수의 스캔들에 크게 실망을 한 건지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해오는데요. 결국 혼자 남은 오범수는 더 이상 자신이 학교에 있는 게 학생들에게 민폐라고 생각한 것인지 씁쓸한 마음으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세리는 오범수가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범수를 보기 위해 어김없이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 일로 포기할 거였다면 애초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무리 오범수가 자신을 밀어내도 계속 오범수한테 다가갈 거라고 다짐하면서 무작정 오범수를 기다리는 세리인데요. 그런데 강의가 있는 날인데 오범수가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는지 세리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오늘 오범수 교수님 강의 있는 날 아닌가요? 아, 오범수 교수님이요. 어제부로 일 그만두셨어요. 교수님이 일을 그만두셨다고요? 말도 안 돼.
그 순간 세리는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조교의 말을 듣고 오범수를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세리인데요. 오범수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결국 보미에게 오강수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오강수와 만남을 갖습니다. 혹시 교수님 어디서 지내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제 전화는 받지 않으세요. 오강수는 처음에 오범수가 있는 곳을 알려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세리가 오범수를 남자로서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지지하면서 오범수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혼자 한이를 키우고 있는 형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 출발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오강수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세리를 보며 말하길. 범수 형 지금 술도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가면 있을 거예요. 강수 씨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세리는 오강수와 헤어지자마자 곧장 내비에 주소를 찍고 술도가로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이 사람이 바로 오범수였죠. 세리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오범수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리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세리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이미 벅차오른 감정으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도 없이 이사 가셔서 학교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미 사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수 씨한테 물어봐서 찾아왔어요. 그 말에 오범수의 얼굴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면서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세리가 한 발 다가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 때문에 그만두신 거예요? 오범수는 좋게 타일러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세리에게 조금씩 화가 나고 있었어요. 결국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그만뒀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말자. 그 말에 세리는 마치 뺨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숨을 삼키듯 떨리고 있었죠. 그러자 세리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대답하는데요. 교수님한테 저 좋아해달라고 안 그럴게요. 그냥 교수님 옆에서 교수님이랑 하니 얼굴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오범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사람이 그만큼 말을 했으면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냉정했고 무거웠어요. 늘 조용하고 온화하던 오범수가 자신에게 이토록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결국 세리는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오범수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엉엉 울면서 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오범수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두 사람이 인생이 바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요. 세리가 술도가 문을 열고 나서던 바로 그 순간 마지막으로 오범수와 한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술도가 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대문에 흰 종이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흰 종이 안에는 주 5일 근무, 시간 조율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술도가 격리 업무를 맡아줄 직원을 찾는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독수리 술도가는 미국 마트와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진 상태였거든요. 이전까지는 우체국 경력자였던 마광숙이 술도가의 격리 업무까지 모두 처리해왔지만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마광숙을 도와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진 것이죠. 세리는 대문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본 순간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그늘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오범수와 한이를 볼 수 있는 일이라니. 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오범수가 알게 되면 뽑지 말라고 미리 손을 쓸 수도 있으니 오범수가 술도가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때를 틈타서 몰래 면접을 보는 세리인데요. 우리 범수도련님 제자였다고요? 세리를 보는 마광숙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이렇게 어리고 이쁜 학생이 지원하다니. 게다가 오범수가 가르치던 제자라면 오히려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할 판이었죠. 세리 씨, 오늘부터 바로 일 가능해요? 당연하죠. 그렇게 세리는 오범수가 없는 틈을 타서 기적적으로 술도가에 취업합니다. 장미애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리가 이제 휴학을 했으니 찌까짓게 오범수와 어떻게 만날 거냐고 집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이날 오범수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새로운 대학을 알아보기 위해 이 학교 저 학교를 순회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술도가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한이를 안고 있는 세리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자지러집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한이 내려놓고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목소리에 냉기마저 서려 있었지만 세리 역시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 오늘부터 술도가 격리로 취업했어요. 그 말에 오범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세리의 당당하고 뚝심 있는 태도에 오범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더 말해봤자 세리가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자 곧바로 마광숙에게 달려가는 오범수. 형수님,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격리 말인데요. 혹시 다른 사람으로 뽑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마광숙이 다소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왜 그래요, 도련님? 듣자 하니 세리 씨가 도련님 제자라고 하던데. 경영학 전공했으면 격리 업무야 껌이죠.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이만한 사람을 어디서 뽑아요. 그러지 말고 몇 달만 지켜보자고요. 온순했던 오범수는 차마 마광숙에게 세리와의 사연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싸늘한 표정으로 세리에게서 한이를 빼앗더니 자신의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런데 한이도 세리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한이가 계속 울기 시작하더니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안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한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에 돌아가려던 세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오범수의 방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이 달래볼까요? 처음엔 세리의 말을 무시하려다가 한이의 울음이 점점 더 격해지자 결국 오범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리에게 한이를 안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런데 세리의 품에 안긴 한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칩니다. 그 순간 오범수는 한이를 안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고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매몰차게 한이를 버리고 간 나영은을 보면서 두 번 다시 여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죠. 고맙다 세리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까는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일 그만두고 나서 내가 좀 예민해졌나 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리가 기다렸다는 듯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고마우면 저 술 좀 사주세요. 순간 오범수는 잠깐 당황한 듯 하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그래 내가 졌다 라는 체념에 가까웠죠. 그렇게 두 사람은 교수와 학생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적인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흥수를 보면 알겠지만 이 집안 남자들이 하나같이 술이 약하잖아요. 오범수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맥주 한 잔만 하고 술도가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동안 나영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인지 생각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술 기운을 타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결국 오범수와 세리는 이날 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넘어버리게 되죠. 다음 날 오범수는 머리부터 어깨까지 묘하게 무거운 기분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따뜻한 온기가 옆에 닿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살며시 옆을 바라보는데요. 눈을 돌리자마자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과 같은 이불 속에 누워있는 세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화들짝 침대에서 일어나 버리죠. 순간 세리도 깜짝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응시하는데요. 잠시 후 오범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에게 말하길. 어젯밤에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아. 오늘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 말에 세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오범수를 응시하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없던 일로 해요? 그 말에 오범수의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결국 오범수는 자신의 신념을 어겼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세리를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죠. 혼자 남은 세리는 눈물이 맺힌 채로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장미애에게 온 부재중전화 30통을 보고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둘러대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집으로 달려가는 세리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장미애는 세리가 전화도 안 받고 외박을 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중문을 열고 세리가 들어오자 장미애가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세리를 노려보며 말하길. 독고세리,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당장 말하지 못해. 그러자 세리가 장미애의 눈을 피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깐 바람 쐬려고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 왔어.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장미애는 자신 때문에 오범수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세리가 혼자 머리를 식히러 갔겠거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장미애와 독고탁, 그리고 세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세리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눈치가 없는 독고탁은 세리가 뭘 잘못 먹어서 체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대충 넘기지만 귀신같이 눈치가 빠른 장미애는 얼마 전에 세리가 아침에 늦게 들어왔던 사실을 생각해내고 곧바로 세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세리를 보며 장미애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말하길. 세리 너 설마 아니지? 그 말에 세리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평소에도 소화장애가 있던 세리였기 때문에 장미애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화장실을 나가는데요. 하지만 세리의 헛구역질은 이날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독사 같은 장미애는 그제서야 뭔가 사건이 터졌음을 직감했어요. 이상해서 날짜를 조심스럽게 되짚어보니 세리가 외박했던 날과 교묘하게 날짜까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세리가 나간 틈을 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리의 방을 이잡듯이 뒤져보는 장미애. 그런데 맙소사. 책상 옆 작은 쓰레기통 안에서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휴지 사이로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줄이 선명하게 새겨있는 임신 테스트기였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을 덜덜 떨면서 테스트기를 집어드는 장미애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잊고 나온 물건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온 세리가 하필 이 타이밍에 방으로 들어오고 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장미애를 보자마자 세리가 화들짝 놀랍니다. 너 이거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세리는 그 짧은 찰나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강의실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쳤던 걸 생각하면 엄마가 이제는 어떤 일을 벌일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이 아빠가 교수님이라고 말하면 교수님을 찾아가서 때리진 않을지. 머릿속이 하얗게 번져가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자신의 임신이 철벽 같은 장미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말하면 엄마가 결국 교수님을 허락하게 되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 피어오른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어요. 단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눈을 치켜뜬 후에 비장한 어조로 말을 하는 세리인데요. 그래 맞아. 교수님 아이야. 이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냉기처럼 퍼졌습니다. 그러자 장미애가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세리의 뺨을 시원하게 갈기죠. 그 순간 짝소리가 방 안에 울려 펴졌습니다. 따라 나와 당장. 병원 가서 아이 지우게. 장미애는 이성을 놓은 듯한 얼굴로 이를 악문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려서
장미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싫어 싫다고. 나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거야. 그 말에 장미애는 두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 엄마랑 진짜 연 끊고 싶어? 엄마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내 아이 지우라고 하는 엄마 더 이상 필요 없어. 순간 장미애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을 혹시라도 딸인 세리가 똑같이 흘리게 될까봐 마음이 아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부실 것처럼 박차고 들어오는데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그의 고함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세리 너 애 가졌어?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헛구역질하던 게 임신해서 그런 거였냐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충혈돼 있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독고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세리를 노려보며 싸늘한 어조로 묻습니다. 누구 애야? 도대체 어떤 새끼 애야? 그러자 세리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당신은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세리가 임신할 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당장 누구 앤지 말해.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릴라니까.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범수야. 그 말에 독고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오범수. 설마 술도가 오형제의 그 오범수 말하는 거야? 장미애는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눈깔이 완전히 돌아버린 독고탁과 장미애는 주저없이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볼 생각은커녕 눈에 뵈는 게 없는 짐승 상태였죠. 차에 타고도 말 한마디 없이 이를 악물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는 발끝마저 분노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그렇게 허겁지겁 차량에서 내려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필 또 오범수가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오범수는 세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원수인 두 사람에게 전혀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당신들이 여긴 어쩐 일입니까? 그러자 독고탁이 오범수에게 싸대기를 날리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개자식을 봤나? 네가 감히 내 딸을 임신시켜? 오범수는 세리가 임신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고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세리가 임신을 했다고요? 때마침 고자동과 오천수가 고함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달려나와 독고탁을 말리면서 상황은 간신히 종료됩니다. 오범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던 장미애는 차 안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세리가 아이를 지우면 이 사실을 숨기고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만약 세리가 고집을 피워서 기어코 아이를 낳는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세상에 혼자 남겨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장미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세리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장미애와 독고탁에게 손을 벌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장미애는 오범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세리가 남편 없이 혼자서 애를 키우는 꼴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보기 싫었거든요. 때마침 집에 도착하니 세리가 술도가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미애가 노크를 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데요. 세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으니까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방문이 열리자 장미애가 독고탁이 들을 수 없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리에게 담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세리 너 정말 아이 낳을 생각이야? 엄마가 아무리 지우라고 해도 난 무조건 낳을 거야. 그러자 장미애가 크게 한숨을 들이쉬면서 말하죠. 그래 좋아. 오범수랑 만나는 거 엄마가 허락할게. 정말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그 대신 아빠 마음은 너가 직접 돌려야 해. 알았지? 그렇게 절연 위기까지 갔던 두 모녀는 기적적으로 화해하고 눈물의 포옹을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